안녕하세요, 홍쌤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자료구조론 2016년도 기출문제 해설 6번부터 10번까지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강의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자료구조론 목표 점수는 여기 놓듯이 90점으로 설정했습니다. 90점 맞는데 지장이 없도록 꼼꼼하게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 6번 문제는 AVL 트리가 되겠습니다. 이 AVL 트리 문제는 시험에 매우 잘 출제됩니다. AVL 트리는 시험에 출제되면은 거의 대부분이 회전하는 문제를 묻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정수 23일 삽입한 후에 높이 차이에 의해서 회전한 후에 전이순회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AVL 트리는 두 가지 요건을 만족해야 되는데 그 두 가지 요건이 뭐냐 하면은 먼저 이진 탐색 트리이면서 좌우 높이 차이가 1, 0, 마이너스 1만 가지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2 또는 플러스 2 높이 차이가 가지면은 AVL 트리가 아닙니다. 여기서 이 높이 차이를 군용인수로 하고 영어로 밸런스 벡터 간단하게 BF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아래 이 왼쪽 트리는 AVL 트리가 됩니다. 각 노드 옆에 작은 글씨로 적혀 있는 수가 바로 BF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루트 50의 BF가 1인 이유는 왼쪽 하나, 둘, 셋, 오른쪽 하나, 둘. 그래서 높이 차이가 3 빼기 2는 1. 그 다음 오른쪽에 있는 이 트리는 AVL 트리가 아닌데 왜 그렇습니까? BF 값을 구해보면은 이 30의 BF 값은 2가 됩니다. 왜 2가 되느냐? 왼쪽, 오른쪽 높이 차이를 구해보면은 먼저 왼쪽은 2개, 오른쪽은 하나도 없습니다. 해서 2 빼기 0은 2. 따라서 이 AVL 트리에 새로운 자료를 입출력하게 되면은 AVL 트리에서 AVL 트리가 아니게 됩니다. 2나 마이너스 2가 되는 BF 값을 가지는 경우가 되겠죠. 이런 경우에는 회전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회전을 하느냐 살펴봅니다. 먼저 이 회전의 종류는 네 가지가 되겠습니다. 여기 주어진 그림에 나타나 있듯이 이 네 가지 구조가 되는데, 먼저 주어진 값은 1, 2, 3인데 1, 2, 3을 기준으로 이렇게 인위적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오른쪽으로 이렇게 치우쳐져 있고, 오른쪽이니까 라이트 RR, 오른쪽 왼쪽 RL, 왼쪽 LL, 왼쪽 오른쪽 LR. 어쨌든 회전의 종류가 되고, 이 회전의 종류는 크게 네 가지라는 것은 아무리 복잡한 트리인 경우라도 AVL 트리에서는 부분적으로는 이 네 가지 구조가 되고, 이 네 가지 구조에서 회전은 중간값인 2가 항상 부모가 되고 좌우에 1, 3이 배치되는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외우는 게 아니고 숫자가 크고 작고 그것만 살펴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주어진 문제에서 정수 23을 먼저 삽입해 보면 이진 탐색 트리를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23은 30보다 적고 19보다 크고 27보다는 작으니까 23은 여기에 배치가 되겠죠. 그러면 먼저 BF 값을 항상 먼저 구해 보아야 되겠죠. BF 값을 구해 보면은 루트 30이 2가 됩니다. 따라서 AVL 트리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시험장에서는 터미널 노드의 BF 값은 굳이 안 구해도 되겠죠. 시간 관계상. 그러면 이런 구조에서 회전 대상이 뭐냐? 그걸 찾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바로 회전 대상은 30, 19, 27이 되는데, 그 이유는 23이 여기 배치되었을 때 그 배치되는 경로상에서 쭉 따라 올라가 보면은 항상 2 또는 마이너스 2가 되는 노드가 찾게 됩니다. 2 또는 마이너스 2 BF를 가지는 노드가 있을 때 그 노드를 기준으로 경로상에서 이렇게 3개를 선택합니다. 그 3개가 바로 뭐라고?
회전 대상이 된다. 이해되시죠? 해서 LR 회전이 되겠습니다. 해보면은 이 세 개의 값 중에서 27이 중간값이죠. 그래서 27을 분모에 배치하고 좌우에 이렇게 19하고 30을 놓고 나머지 값들은 이렇게 자기 자리에 끼워 맞추면 됩니다. 주어진 문제는 전이순회를 묻는 문제가 되겠죠. 해서 전이순회는 중간 좌우 순을 읽으니까 중간이 루트니까 27, 19, 7, 23, 30, 41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C 언어 문제. 이 문제는 7급에서도 출제되었지만 9급에서도 종종 출제되는 문제가 되고, 여기서는 2차원 배열 구조 4, 5를 이렇게 다양한 표현 방법으로 어떻게 다르게 나타내느냐 하는 문제인데, C에서 이 배열과 포인트는 서로 호환성을 가집니다. 그래서 먼저 1차원 배열을 보면은 대괄로 열고 닫고가 하나 있는 건 배열이고 별표가 있는 것은 포인트가 되겠죠. 서로 호환성을 가집니다. 그러면 2차원 배열, 2차원 배열은 배열의 배열 이렇게도 이야기하는데 정확하게는 배열의 배열이 맞는 표현입니다. C에서는. 근데 통상적으로 뭐 2차원 배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저도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대괄로 열고 닫고가 두 개 있는 거는 2차원 배열인데, 유도해 보면은 포인트 배열하고 이렇게 이중 포인트로 유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세히 보면은 이런 2차원 배열 표현은 대괄호가 두 개 있고, 포인트 배열은 별표가 하나 있고 대괄호가 하나 있고, 이중 포인트는 그냥 별표만 두 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배열의 배열 내용을 표현할 때는 항상 대괄호가 두 개 있든지 대괄호가 한 개 있으면 별표가 하나 있든지 아니면 별표가 두 개 있을 때 그 배열 원소를 지칭하는 게 되고 나머지는 주소를 지칭하는 게 됩니다. 자, 그러면 주어진 문제에서 이 네 개 중에서 다른 것 하나를 찾는 건데, 이 별표가 많을수록 기계적인 표현이고, 이렇게 대괄호가 많을수록 사람 기준 표현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대괄호가 많은 것은 사람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그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주어진 배열 A의 4, 5라는 배열의 배열 구조는 내부적으로 어떤 구조를 가지느냐. 크게 A0에서 A3까지 그렇게 나누어지는 내부적인 배열 구조가 됩니다. 우리가 2차원 배열을 1차원 배열로 표현했을 때 A0, A1 이 표현은 각 행의 시작 주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5개씩 끊어서 A0, A1, A2 이렇게 나가겠죠. 너무 길어서 여기 다 적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배열 요소는 A0. 그러면 두 번째가 A1이냐? 그건 아니에요. 5개 건너뛴 장소가 A1. 왜냐하면 내부적으로 이렇게 5개씩 묶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또 5개 건너가면은 A2가 되겠죠. 그럼 이 표현하고 비슷한 게 여 밑에 붉은색 글씨로 A 플러스 0의 별표, 또 5개 건너뛰면 A 플러스 1 앞에 별표, 또 5개 건너뛰면은 A 플러스 2 별표가 되겠죠. 그러면 이 중간에 있는 별표 A하고 0, 1, 2, 3 쭉 나가는 거는 뭐 기본적으로 보시면 될 것이고, 생각보다 어쨌든 복잡합니다. 자, 그러면은 주어진 문제에서는 이 영역과 연관되는 걸 물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A의 원투, 이거를 별표를 등을 표현해서 나타낼 때 여 밑에 별표 A 플러스 7 또는 A 플러스 1 별표에 더하기 2가 되겠죠. 예를 들어 제일 앞에 있는 이게 A0면은 A0에서 하나 더한 것은 두 번째 배열 요소가 되고, 5개 건너뛰어서 A1이면은 A1에서 하나 더한 게 A1 플러스 1, 이 구조를 이해해야만 합니다. 해서 주어진 문제에서는 A의 1, 2, 사람이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이 표현을 어떤 기계적인 표현을 빌었을 때는 이렇게 됩니다. 자세히 보면은
가로가 두 개 있든지 가로가 하나 있으면 별표가 하나 있고 아니면은 별표가 두 개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른 하나를 찾는 문제가 되는데 주어진 문제에서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을 간단하게 나타내면 이렇게 되는데 자세히 보면은 여기 a 플러스 1 가로를 묶고 더하기 2인데 덧셈은 연산 우선순위가 없으니까 가로 없애면 그냥 a 더하기 3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a 더하기 3에 별표가 두 개 있는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a 더하기 3에 별표가 두 개 있는 구조는 뭐가 되느냐 하면은 a의 3,0이 되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 예를 들어 여기서 a 플러스 0이고 여기서 a 플러스 1이고 여기서 a 플러스 2고 앞에 별표가 있죠. 그래서 5개 더 건너가면 a 플러스 3이 별표가 되죠. 그래서 내용물을 하기 위해서는 별표 하나 더 붙여야 되니까요. 그래서 다른 하나는 이게 됩니다. 자, 다음은 최소 비용 신장 트리 구하는 문제가 되는데 이것도 시험에 너무나 많이 출제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크로스칼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최소 비용을 구하고 마지막으로 선택되는 간선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크로스칼 알고리즘은 어떻게 구하느냐 살펴봅니다. 이 크로스칼 알고리즘은 비용 값을 오름차순 정렬한 뒤에 비용 값이 작은 간선부터 선택하는 원리입니다. 역시 사이클이 형성되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주어진 그래프를 이 크로스칼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구현해 보면은 비용이 작은 것부터 이렇게 선택을 해 나갑니다. 해 나가면서 4가 선택되었을 때는 사이클이 형성되니까 포함시키면 안 되기 때문에 제외합니다. 계속 비용이 작은 값부터 이렇게 선택해 나갑니다. 역시 사이클이 형성되면은 안 되니까 제외합니다. 역시 사이클이 형성되면 제외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은 최소 비용은 바로 더하면 되겠죠. 이렇게 44가 되고 마지막으로 선택되는 것은 바로 비용 12가 선택될 텐데 바로 F하고 B, 그래서 간선은 BF가 되고, 그래서 하나 더 이야기하면 신장 트리는 정점수가 n일 때 간선수는 n-1개가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해서 끝이 됩니다. 자, 그 다음은 허프만 코딩 알고리즘입니다. 이 허프만 코딩 알고리즘은 우리가 파일 압축에 사용될 수가 있는데 주어진 문제는 파일 압축 문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아스키 코드는 문자 하나 표현하는데 8비트가 필요하죠. 그래서 10개의 문자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8 곱하기 10에서 80비트가 필요한데 이 허프만 원리를 이용하면은 문자 하나 표현하는데 비트 수가 작아지기 때문에 압축 효과가 있다 이렇게 돼요. 근데 이제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압축되는 것은 7급에서 처음 출제되었는데 이 허프만 코딩 알고리즘하고 연관되는 것은 우리가 그 런 합병에 응용되기 때문에 시험은 주로 런 합병에 대해서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뭐 같이 알아두면 될 것 같습니다. 어려운 건 아니고 이 허프만 틀이 만드는 기본 원리는 그 빈도수가 적은, 그러니까 숫자 적은 것을 두 개씩 묶어서 자꾸 묶어 나가다 보면은 이진 트리가 만들어지는데 그 만들어진 이진 트리가 곧 허프만 트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어진 문제에서 한번 실습해 봅니다. 먼저 문자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이 문자에 대한 빈도수를 구하고 그 다음 허프만 트리를 만들면 되는데 주어진 문자는 A, B, C, D, E로 구성되어 있는데 자세히 보면 E는 문자가 한 개밖에 없고 뭐 A는 이렇게 헤아리 보면 되겠죠. 그래서 문자 E는 빈도수가 1. 그래서 주어진 문자열에 대해서 각 문자의 빈도수를 구하면 이렇게 되겠고, 여기서 하나 이야기하면은
이 배치는 마음대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무순입니다. 근데 허프만 트리를 효율적으로 그리기 위해서는 빈도수가 적은 순으로 이렇게 배치하면은 쉽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의적으로 그렇게 해 봤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렇게 적은 값 두 개를 선택해서 묶어 나갑니다. 이렇게 묶을 수 있겠죠. 이게 허프만 트리예요, 실제로. 근데 거꾸로 되어 있으니까 이걸 한번 뒤집어 봅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렇게 뒤집은 모습을 우리가 허프만 트리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허프만 트리를 이용해서 허프만 코드를 생성하는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어진 트리에서 이 왼쪽은 0으로 이렇게, 오른쪽은 1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밑에 좌측은 0, 우측은 1로 해서 코드 생성하는 원리다, 그렇게 되고 해서 코드 생성해 보면 오른쪽 테이블과 같습니다. 여기서 왜 E는 000이고 C는 빵빵 1이고 뭐 B는 01이고 이렇게 되느냐. 자, 여기서 문자 E는 빈도수 1개였죠. 문자 E까지 가는 데는 000이고 문자 C까지 가는 길은 001 이렇게 되어 있고 10, 그래서 D는 코드 값이 10 이렇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주어진 문제는 이 허프만 코드를 이용했을 때 이 파일 크기가 어떻게 되느냐를 묻는 문제로서, 그러면 이제 계산을 해보면은 E는 문자열 빈도수가 하나예요. 하나니까 E는 비트수는 3개니까 3 곱하기 1이고, 예를 들어 D는 왜 2 곱하기 5냐, D의 문자 개수는 5개고 D의 비트수는 허프만 코드 비트수는 2가 되겠죠. 해서 구해보면 42. 다시 말해서 42비트로 주어진 문자열을 파일 크기가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시간 복잡도. 우리가 통상적으로 시간 복잡도는 비고 표기법으로 표현하고 그렇게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빅세타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빅5하고 빅세타는 표현 차이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7급 시험에서는 빅5나 빅세타나 같이 풀면은 다 답은 맞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출제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빅세타 또는 빅5 표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알고리즘 상에서 반복문이 되겠죠. 반복문에서 이 증가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증가하는 양을 보면 I 곱하기는 2 해서 2배씩 증가합니다. 우리가 2배씩 증가하면 로그 2의 n이 되는 거 잘 아시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은 우리가 이 시간 복잡도에서 2배씩 증가하거나 2분의 1씩 감소하면 바로 로그 2의 n이 된다는 사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자료구조에서 뭐 이진 탐색이나 정렬에서 투웨이 머지 소트 같은 게 로그 2의 n 이런 개념이 나오죠. 그거는 2개씩 묶거나 또는 2분의 1씩 나누어지지 않습니까? 그때 로그 2의 n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주어진 문제에서는 아래 첨자 2가 없는데 이 첨자는 전산 시험에서는 2는 종종 생략되어 출제됩니다. 그래서 뭐 크게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10번까지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합니다. 전공 때문에 합격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꼼꼼하게 잘 정리하세요.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